예,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동명이인 찾기 우리 했던 거, 그거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리스트에서 찾는 그런 법이 아니라 우리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기능을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때문에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파이썬 배울 때는 이렇게는 딕셔너리고 키 밸류로 돼 있다. 자, 이게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이론을 알고리즘을 먼저 배우고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그걸로 나와 C 언어에서는 이제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로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이 해시 테이블이라는 건요. 해시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시 값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이제 보통은 나오는데요. 알고리즘에 저희는 그냥 이런 거다라는 해시 테이블의 개념만 좀 가르쳐 드리고 우리 딕셔너리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키 값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파이썬에서는 여기다가 value 값을 넣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키를 찾으면 저번에도 설명했는 것 같은데 손흥민이 10번이죠 등번호가. 그러면은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번을 딱 키를 부르면 손이 딱 쳐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 번호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즉 키하고 밸류 테이블 데이터를 가진 구조를 해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탐색하는데 키 값을 해시 함수에서 넣어서 계산하면 이제 해시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의 주소값이 딱 튀어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 계산된 값은 해시 값 또는 해시 주소라고 해요. 다르시 말하면 우리가 주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편 번호하고 관계라고 보면 돼요. 즉 검색 키를 내가 뭐를 딱 키를 딱 하면 주소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메모리가 다 주소로 되어 있잖아요. 0번, 1번. 그쵸? 이런 주소. 그래서 전체가 n개면 n-1까지 주소가 있잖아요. 우리 이게 a라고 우리 리스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A0 주소. 그쵸?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키가 딱 있으면 키를 그냥 우리는 사람이 쓰는 이런 10번, 1번, 2번, 3번 이거 딱 부르면 주소를 이쪽에서 계산해서 해시 함수에서 불러가지고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기가 13인 그쵸? 해시 테이블에 5개 원소가 이렇게 지금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0번 주소에 13번, 15번, 16번, 7, 25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더 구조를 공부하시면 컴퓨터 구조나 이런 거 공부하시면 이게 왜 이런 게 있냐면 우리도 뭐 법 같은 것도 있다가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 있던 값이 지워지면 이렇게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이제 또 어떻게 할당하고 이 메모리 공간에 그렇게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다 보면 뭐 조각 모음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유사한 것까지 다시 이런 물리적 환경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입력값이 25, 13, 16, 15, 17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햄시 함수라는 게 있으면 x 모드 13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뭐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해시 테이블이 왜 필요하냐? 만약 우리가 array 즉 배열을 보면 데이터 1, 2, 3, 8, 1, 7을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 0에는 12가 있고 테이블 1번 주소에는 5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긴 21이 있고요. 8 이렇게 막 그쵸? 막 산재해 있습니다. 막 그쵸? 여기 딱 우리 딱 봐도 정렬하고 싶죠. 요거 있는 거 찾으려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순차 탐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 어딨니? 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일일이.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고 우리가 내림차순, 우림차순 뭐 이런 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정렬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이걸 정렬이 지금 되기 전에 일단 저장돼 있는 근 순서를 바꾸기가 힘들면 이 물리적으로 하나씩 밀려가고 막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자. 해시 뭐예요? 잘게 부수고 다시 뭉쳐야 돼요. 그래서
그 탭을 내 주소로 바꾸면 상수 시간 안에, 그쵸? 우리 상수, 우리 5의 1, 그쵸? 요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원본 타입은 123817인데 해시 펑션이나 해시 함수라는 걸 넣어서 주소값을 테이블 내는 3819 이렇게 하면 벌써 자릿수가 틀리잖아요.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해시 함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요 주소값, 이 데이터를 매개 변수, 이걸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해요.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걸 해시 펑션에 넣어서 데이터부터 테이블 내의 주소를 해시, 그래서 내가 아까 3819라고 받은 해시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런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했으면 이제 딕셔너리라는 게 이제 편하게 그 구조를 이미 모듈화되고 있는 파이썬을 갖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n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탐이라는 애가 뭐 6번, 7번. 왜냐면 만약 집합으로 나타나면 탐이 6번, 7번 나오든 한 번으로 치는다고 그랬잖아요. 순서랑 상관이 없다 보니까 집합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서 만든 것 중에 몇 번 나온지 카운팅을 한다든가 그 이상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고르고 싶었을 때 우리가 순차 탐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그런 게 바로 찾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보면 n명의 사람 중에서 내가 같은 이름, 동명이인을 찾아 집합으로 만들어 돌려주는 리턴 하겠죠. 이거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문제 3, 초창 처음에 배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된 리스트 안에서 같은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반복문을 2번 중복했죠. 그래서 집합으로 돌려줬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는 파이썬 구조로 다 사전, 그렇죠? 우리가 탐이라면 사전이 그거죠. t라고 세 개이 됐으면 그 탐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알파벳 순으로 정렬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쪽 t로 가서 탐을 찾으면 되잖아요. A, B, C, D 이렇게 그 다음 걸로 똑같아요. t를 찾고 A, B, C 순으로 O를 찾고 또 A, B, C 순으로 M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동명이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딕셔너리는 다시 말하지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기준 하면 벌써 떠오르잖아요. 바로 전 시간에도 킥정렬 바로 그거야. 키 값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키 번호를 갖고 그 값에 연결된 즉 연결된 대응 관계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름과 나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같은 경우도 양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니까 그 이제 이렇게 되면 나이 23 희망이에요. 이렇게 왜 요거 딱 치면 이렇게 착 찾는 거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전산에서 만약 고객 호텔 같은 데서 고객 명단 이거 치면은 YNG 추수 기록 같은 거 할 때 딱 하고 검색어 딱 찾으면 쭉 리스트 나오잖아요. 그 중에 그쵸? 값 딱 찾고 싶은 거 그렇게 하면 딱 나오겠죠. 왜 동명이인이 있으면 나오는데 그 다음 키 값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그 다음 검색 조건 이렇게 다단계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찾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거는 뭐 그냥 익숙한 파이썬 구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게요. 이게 D라고 우리가 처음에 저스틴, 존,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괄호를 씁니다. 딕셔너리는. 그리고 딕셔너리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자체가 함부로 어떤 자료를 변경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명령을 쳐가지고 물론 자료를 집어넣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가 그냥 덮어씌가 오버라이트라고 하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딕셔너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스틴 이게 13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죠. 저는 10이라는 이게 나의 값이죠. 이 이름을 키 값이고요. 이게 value. 그러니까 13살, 10살, 9살이에요. 마이크 이런 식으로 해놔요. 그 다음에 D에서 자 원소에다 접근하는 건 똑같죠. 이건 똑같아요. 뭐야? 저스틴이라는 키를 딱 하면 뭐가 나와요? 13이 튀어나오고 존이라고 하면 10이라는 값을 나이죠. 밸류가 그렇죠? 그 값을 반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다 익숙하지 않고 그래도 파이썬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코드가 주어지면 한번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값이 나오니까 이해도 측면에서 좋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말로 그냥 보통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설명하면 그냥 설명을 이론하고 결과값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습하면 아무래도 양이 많고 그런데 어,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맡기고 원래 전자실습 해야 되는데 대신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장점도 있어요. 좀 충실하게 되죠. 왜 우리 기준점 그 하는 25분 이상을 채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도는 다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에서 썸머라고 했는데 우리 썸머라는 게 없었잖아요. 여기 봐봐요. 썸머 없잖아요. 값이. 그쵸? 썸머라는 사람에 대한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trace back 하면서 이렇게 에러 창이 뜹니다. 라인 이렇게 친절하게 라인 첫 번째 당신의 최근 요청한 내용에 보니까 없다. 뭐 키 에러가 뜹니다. 왜? 그렇죠? 썸머라는 키가 없다. 거기 값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넣어줘. 이거잖아요. 그리고 치면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값을 이제 우리가 오버라이트를 하려면 이렇게 강제로 명령어를 쳐야 돼요. 그렇죠? 2라는 값을 이렇게 썸머에 넣어줘. D 치면 이제 이게 아예 값이 변경된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숙제하려고 주피터 노트북 켜야 되니까 할 때 한번 같이 쳐보세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중괄호의 키에 대응되는 값을 컬런을 딱 쳐요. 이렇게 컬런. 그래서 13, 19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빈 리스트를 만들려면 그냥 이렇게 쉽게 전 이걸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걸 쓰시고요. 아니면 그냥 명령어 딕 그쵸? 이거 명령어 단축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치시면 됩니다. 빈 리스트 만들어야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가지고 어떤 걸 값을 넣을 때 항상 빈 리스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디서부터 시작한다. 특히 반복문이나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초기화. 그리고 보통 0 아니면 어떤 거는 곱하는 것일 때는 1을 넣어요. 그쵸? 왜냐면 0을 곱하면 다 0이 돼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그건 이제는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수행하다 보면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전체 구조를 프로그램 즉 기계가 알아먹는 걸로 우리가 바꿔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늡니다. 그걸 뭐 처음에 뭐 알려고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과제를 충실하게 하신 분은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로 원하는 값을 찾으려면 대괄호 안에 키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값이 틱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 딕셔너리에 없는 키 이렇게 두면 이렇게 에러가 난다. 키 에러가 난다. 똑같은 내용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딕셔너리에 새 값을 추가하려면 이렇게 넣으면 그쵸? 되고 썸머라는 값에 이제 넣었으니까 치면 나올 테고 키가 중복되지 않는다. 그쵸? 이미 존재하는 키의 새 값을 넣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1을 지우고 2로 바뀐다. 알았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이용하면 학생 우리가 강제로 저렇게 새로운 값을 변경하지 않는 한은 중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다 이거죠. 우리가 바꾸면 안 되는 정보들 그럴 때 딕셔너리로 보통을 보관을 합니다. 아마 파이썬 공부하셨으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학생 번호 여러분들 현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학생 이름 아까처럼 운동선수의 등번호와 그 운동선수 값 그쵸? 이런 식으로 대응된 학생 명부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학생 번호가 학번이잖아요. 그래서 동명이인을 학번이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반에서 학생 번호가 1인 김민주, 2번 이유진, 3번 박승규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학생 번호를 키로 해서 학생 이름을 값을 불러오는 걸 하면 S 학생 스튜던트 인포메이션 이게 S 인포하고 중간호하고 이렇게 1, 2, 3 이렇게 치시면 되죠. 그리고 반드시 문자일 때는 쌍따옴표 그리고 컬런 이렇게 구분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학생 2번을 해당하는 학생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리스트 2번으로인데 이게 키값이겠죠? 키값만 접근하면
이걸 치면 나오겠죠. 2번 학생 이름이. 그 다음에 새 학생이 없잖아요. 3명 1, 2, 3번만 있잖아요. 4번을 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최재원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강제로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이 학생 번호 4가 키가 되고 여기에 값이 최재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학생 번호 3번이 박승규를 학생 명부에서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delete 함수인 del, 그쵸? 그 다음에 요거 3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전체 3번이 지워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한번 쳐보시면 좋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len 함수는 그냥 딕셔너리 길이, 자료 개수죠. 그러면 len d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는 걸 하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3을 반환합니다. 자, 거기서 뒤에 키값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할 때는 이 리스트처럼 이걸 키를 딱 쳐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저스틴, 존, 마이크. 근데 이 마이크의 키가 뭐지? 궁금하면 이렇게 치시면 9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없는 키의 값을 읽으려고 하면 키 에러가 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뒤에 키가, 자, 이거 뭐예요? 여기에 밸류를 여기다가 아까 그거죠? 키 값에 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 1, 2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는 2만 저장이 되죠? 왜? 이거는 강제로 할당을 해주는 건데 이미 1이라는 걸 갖고 있지만 2를 하면 이때는 지워진다 이거죠. 자체는 중복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강제로 명령문을 쳤잖아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그리고 del, 그쵸? 함수를 쓰면 요거를 지우는 거죠. 그러면 없습니다. 키에러가 발생합니다. 클리어 하면요, 이 딕셔너리에 있는 거를 안에 내용을 비게끔 그 값을 없애는 거예요. 키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면 딕셔너리가 빈 딕셔너리가 됩니다. 키 in D 하면요, 딕셔너리 중에서 하나씩 키를 빼겠다 이런 뜻이죠. 그 어떤 키 값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D라는 지금 이 리스트, 아니 이 딕셔너리죠. 이 딕셔너리에서 John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있냐? 그러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true, false, boolean 이제 문제가 돼요. 있는지 확인하면 true. Alex는 없죠. Justin, John, Mike는 있어서 Alex는 없으니까 false. 그제 없다, not in 하면은 당연히 true가 되죠. true, false 기능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과 딕셔너리의 차이를 보시면 파이썬 집합하고 딕셔너리는 서로 다른 자료 구조예요. 둘 다 근데 중괄호로 자료를 표현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쵸 쓰는 게 이런 괄호, 중괄호, 그다음에 대괄호 이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걸 쓰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파이썬 집합하고 딕셔너리는 set 함수하고요. 근데 중괄호 안에 단순히 자료만 나눠 있으면 set. 그리고 set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탐에 2개 있어도 탐 하나로 치죠. 그냥 왜 순서가 관계 없으니까. 근데 키와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S1, 2, 3이라고 이렇게 썼죠. 중괄호로. 그냥 1, 2, 3이라는 세 가지 숫자가 담겨 있는 집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키가 1하고 콜론 2, 3, 콜론 4 이렇게 되면요. 1이라는 키에 2라는 값이 갖고 있고 3이라는 키에 4라는 값을 갖고 있는 딕셔너리가 됩니다. 그리고 빈 집합이나 딕셔너리는 돕긴 해요. 이렇게 set하고 가로치면 빈 집합이 되고 딕셔너리는 딕하고 가로치면 빈 딕셔너리.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정보를 찾는 기준이 키하고 밸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명이인 문제 어떻게 하냐? 우리 각 이름을 키로 하고요. 리스트에 등장 횟수를 밸류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나오겠죠. 여기 이름 했으니까 이름 1이 나온 횟수, 2, 3이 나온 횟수가 될 거 아니에요. 딕셔너리로 이렇게 묶으면.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해집니다. 자, 뭐냐면 여기 탐 2, 제리 1, 마이크 1이에요. 그러면 네임 딕이라는 우리가 이런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밸류가 2 이상인 키를 골라내면 동명이인이 구성된 집합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알고리즘 보시면 각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를 저장할 빈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우리가 그런 다음에 입력으로 주어진 리스트의 각 이름을 꺼내면서 반복하는 건 동일합니다. 대신 주어진 이름이 네임 딕셔너리에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이미 있다면 등장 횟수 1을 하나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우리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 없어, 그러면 키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1을 저장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등장하는 모든 이름과 각각의 등장 횟수를
빈 리스트 만든 리스트에다가 저장하고 만들어둔 딕셔너리에서 등장 횟수가 2 이상의 이름을 찾아 그거를 집합으로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리턴 값을 하면 되겠죠. 즉 그걸 갖고 동명이인을 찾는 알고리즘을 해보겠습니다. 자, definition 하고요. find same name. 그쵸? 이렇게 만들었고 반드시 까먹지 말고 함수나 어떤 명령문이나 할 때는 컬러를 찍어야 명령문을 시작하겠다라는 우리가 사인을 주는 거죠. 1단계로 각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를 딕셔너리로 만들 겁니다. 그냥 빈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 가끔 에러가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대괄호로 해놔서 그래요. 이건 리스트 만드는 거잖아요. 포문을 돌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첩 포문을 저번에 돌렸잖아요. 처음에 순열처럼 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순차 탐색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자, 뭐냐면 자, A라는 리스트가 있다. 그 중에 이게 I랑 같은 거. I가 인덱스니까. 근데 대신 우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임이라고 준 것 뿐이에요. 네임을 하나씩 뽑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할 건데요. 그 다음 문으로 가죠. 만약 또 조건이 하나 걸리는 거예요. S가 자, 뭐냐면 네임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빈 리스트에 이제 담을 건데 거기에 이름이 있으면 그거에 이름이 있으면 한 번씩 더해 주세요. 그쵸? 등장 횟수를.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름이 여기에 없다면 탐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하나씩 담을 건데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거에서 담을 건데 등장을 안 해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러면 하나를 등장 횟수를 1로 저장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만들어준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 딕셔너리 네임딕이라는 딕셔너리에서 2 이상인 거 아까쯤에 기존에 있던 게 있으면 하나씩 증가했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탐이 2번 나왔어요. 그러면 2라는 값을 갖고 있겠죠. 1에서 그리고 없으면 새로 만들어주고 뭐 알렉스가라는 애가 새로 생겼으면 1이라는 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우리가 명령을 만들었어요. 코드를 짰죠. 그러면 이 이상인 걸 이중을 해서 집합으로 하기 위해서 빈 셋 집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래서 요걸 돌아야죠. 이제는 네임드라고 만들어진 우리 이쪽 이거죠. 새로 만든 딕셔너리 거기에서 그 이름을 출력해 하나씩 뽑을 거예요. 만약 그 딕셔너리의 이름이 그러니까 원소에 들어가니까 이 대괄호가 들어가죠. 이 이상이 있다면 이 콜론 꼭 찍으세요. 에러 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이걸 설치하고요. result add name 이름에다가 하나씩 붙여주시고 여기다가 하나씩 붙이라는 거죠. set 함수에 그쵸? 이게 하나씩 들어가고 어, 만약 그 여기 있죠. 그러면 form는 이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결과를 반환해줘. 이 set을 여기 다 된 거 리저트를 반환해줘. 그쵸? 저장 자 리턴은 저장 값을 반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탐, 제리, 마이크, 탐이라는 이렇게 네 가지 최초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탐 나왔으니까 처음에 네임 딕셔너리로 가야죠. 우리 코드로 하면 탐 한 번 나왔어. 하나 생겼고 제리 처음이니까 하나 생기고 마이크 처음이니까 한 번 생기고 탐은 한 번 있던 거를 코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나왔던 거면 하나씩 플러스 마인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증가시키라고 했죠? 2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1이고 탐 둘, 제리 1, 마이크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만들어진 네임 딕셔너리에서 뭐예요? 같은 게 있는 2번 이상 나온 거가 있으면 이 셋 함수를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탐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아마 2 이상인 건 탑만 될 거고 여기는 그냥 일단 눈으로 보이니까 마이크가 2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탐하고 마이크가 나올 겁니다. 그쵸?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래서 1단계로 리스트 정보를 한번 읽어가지고 각 이름과 등장했을 딕셔너리에 넣는 동작을 잘 보세요. n번 했죠. 다 한 번씩 해봤기 돌아갔으니까 10개 자료가 있으면 10개를 돌아갔잖아요. 한 번씩 찾아봐야죠. n번 처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로는 새로운 빈 딕셔너리를 우리 채운 다음에 뭐야 서로 다른 이름을 확인해서 등장 횟수가 2 이상인 거 자료만 찾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 더 빠를 거예요. n번 이하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n번이죠. 근데 for 반복문을 겹쳐서 했으면 제곱이 되죠.
각각을 다 해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끊었어요. 한번 해서 새로운 거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 정리된 걸 갖고 n번만 돌아갔잖아요. 이해되시죠? 반복문은 한 번 돌면서 요거 각자 한 번 돌고, 우리 폼은 잘 이해하시면 돼요. 딱 제곱이에요. 왜냐면 폼문이 있으면 요렇게 돌고 각 이거에 대해서 한 번 하고 오케이 이거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각 다 돌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중첩 반복문을 하면. 근데 따로따로 1단계 끝, 그래서 나온 결과 이거 갖고 또 한 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5의 n이죠. 두 번 하니까 2에다가 n 2에 n 해다 다 n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한히 커질 때는 n번 요거에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for 반복문이 여러 번 나올 때는 서로 겹쳐 있느냐 겹치지 않느냐에 따라 또 계산 복잡도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거예요. for 반복문이 겹치면, 자, 그래서 이게 인덴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요. 요거 봐요. 우리가 중첩 반복문 보통 막 익숙하죠. 전체를 봤을 때는 0 이 주소부터 n-1 요 말이 레인지가 끝에 값을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 n-두 번째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요거까지 가는데 전체는 그 밑에는 또 뭐예요? 여기서 첫 번째 거는 이제 값을 집어넣었을 테니까 그 다음 것부터 뭐예요? n까지. 그쵸? 여기 n이니까 n-1 원래 여기 끝까지 각각을 하나하나 이걸 a0을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칸부터 끝까지 다 돌고 다 돌아서 끝번호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칸부터 또 돌고. 지금 이렇게 중첩 반복문은 n의 제곱을 한 거예요. 그 나올 수 있는 실행 횟수가 우리가 그쵸? n의 n 곱하기 1에다가 2 나눠준 거, 이거 많이 익숙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for 반복이 겹쳐지지 않으면 우리 레인지 함수에서 0에서 n, 그쵸? 까지 있는 거에서 i번 n번 실행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for문을 i에서 0부터 n, 그러면은 그것도 n번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n이니까 5의 n 시간 복잡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각을 따로따로 해본 거죠. 그래서 계산 복잡도는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간 복잡도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여러분 다 테라바이트 수준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복잡도다 이거예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동명이인을 찾는 문제는 당연히 모든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보다는 시간 복잡도가 좋다는 걸 여러분 알았어요. n 제곱하고 n은 뭐 하늘과 땅이죠 사실은. 하지만 딕셔너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새로운 딕셔너리 이거에다가 한번 1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차지해요. 그쵸? 이게 만약 엄청 큰 거라면 메모리 양이 우리가 지금 뭐 5개밖에 없었지만 그걸 그냥 간단하게 해요. 억 붙여볼게요. 그러면 5억이에요. 그쵸? 단위가 틀려버리면. 그러면 5억 명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한번 거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이용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죠. 요게 좋아지면 결국 공간 복잡도는 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거꾸로 해야 되나? 시간 복잡도가 적어지면 공간 복잡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알고리즘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 시간 복잡도뿐만 아니라 공간 복잡도 함께 고려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대체 공간, 만약 우리가 원래 하드디스크가 옛날에 모자랐을 때는 그런데 메모리나 외장 하드나 그쵸?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도움을 잠깐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공간 복잡도에 이제 덜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 7-3에서 풀어본 학생 번호로 학생 이름을 찾는 문제를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하나씩 해당되는 이름 돌려주고 학생 번호가 없으면 물음표를 돌려주는 걸 할게요. 그래서 39는 저스틴이고 14는 존이고 67은 마이크고 105는 썸머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학생 이름 찾기 해보면 get name, 내 이름을, 그러니까 학생 이름을 찾는 거예요. 뭐 find name 해도 되고. 네, 딕셔너리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명부를 딕셔너리 sinfo, 이렇게 검색 프로그램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생들에서 누구 찾을 때 그거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생 번호 find number, 그 다음에 뭐냐면 해당하는 학생 이름을 출력하고 해당하는 없으면 물음표로 한다 이거죠. 자, definition, get name 해요. 자, 전체 sinfo고요. find number 이렇게 입력 출력 이렇게 된다 이거죠. if find number 뭐냐면 전체 학생 정보 중에서 내가 find number 즉 학생 번호를 찾겠다 이거죠. 그래서 리턴 값을 해줘요. 그러면 그 sinform에 find number 값을 나한테 출력해줘. 그렇지 않다면 물음표를 그 학생이 없다면 내가 찾는 애 그 이름이 없다면 뭐야 물음표를 반환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샘플 인포를 이렇게 키 밸류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프린트 getName만 하시면 돼요. 샘플 인포로 할 건데 105번 있죠. 그러니까 썸머 나올 거고요. 777 하면은 없잖아요. 물음표가 찍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드 자체는 더 쉬웠죠. 했던 거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 그러니까 알고리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쓰냐에 따라 일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리고 어떤 건 희생되더라도 어떤 거를 증가시키는데 그게 더 좋으면 우리가 그 방법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서 세종대까지 오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걸어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좀 오늘 좀 여유가 있어요. 내가 뭐냐면 뭐 돈을 희생하더라도 그렇죠. 현실적으로 돈을 희생하더라도 제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아니면 한 시간 먼저 들어가서 하고 싶어. 그러면 택시를 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남자친구나 그런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를 호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또 그걸 방법을 선택하시겠죠. 그리고 버스로 올 수도 있고 지하철로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버스 지하철 갈아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결정을 하시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리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 보는 거야.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고 그 중에 근데 그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n 제곱이라 어떨 때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죠. 현실적인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n 제곱이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은 오히려 우리가 왜 배우냐? 대부분이 우리가 이런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전에 원초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로 했다는 거예요. 순차 탐색이나 이런 걸로. 그리고 그게 기본이고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고 프로그램이 없고 우리가 시설이나 공간이나 이런 게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메모리 아까 공간 이제 복잡도보다 시간 복잡도가 중요해요. 왜냐면 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나 뭘 할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아까처럼 억 단위라고 그러면 제가 다니는 회사나 우리 호텔이나 이런 데가 뭐 구글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메모리가 큰 컴퓨터,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알고리즘을 써야겠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주어진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보고서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뭘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지금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어진 상황 안에서는 n 제곱이 걸리는 시간 복잡도가 걸리는 걸 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잡도는 똑같지만 방법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는 데이터 전처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과물을 이끌어 갈 때 어떠한 방법을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정된 자원. 그러면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는 컴퓨터예요. 그렇죠? 메모리. 그러니까 항상 논문이 그래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 예측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 프로그램이 정확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정확도 하는데 내가 만약 이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포스트 다운이 한 1억 정도를 해. 근데 그거를 구축하려면 내가 이 방법이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요? 만약 10억이 들어. 그러면은 사장님이 오케이 그래요? 1억 절약하기 위해서 10억을 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나가서 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을 갖고
논의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완벽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완벽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많아요. 우리가 배운 거랑 틀리게. 그래서 자꾸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주어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쵸? 그걸 선택해서 하고, 또 근데 내가 방법을 알고 가는 방법을 길을 알고 있으니 다음에 내가 그걸 또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면 환경이 되면 그 다음 방법을 쓰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